여자 일상 한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옷을 갖춰 입는 방법, 그리고 버선 신는 법, 치마 입는 법, 그리고 저고리, 고름 매는 법, 그리고 맵시 있게 옷을 입는 방법까지, 그리고 계절에 따른 옷감의 종류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자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한복이 예복화되면서 점점점 더 드레스화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한복입니다. 이 한복이 드레스화 되면서 A라인 실루엣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A라인 실루엣을 내기 위해서 속옷도 바뀌게 되었고요. 그 형태로 어떻게 옷을 입으면 예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에는 브레이저를 벗으시고요. 얇은 속옷을 하나 입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복 속바지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복용 속치마를 착용하게 됩니다. 요즘 한복용 속치마는 패치라고 해서 A라인 실루엣을 좀 더 예쁘게 나타나게끔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에는 버선을 신게 됩니다. 버선의 이 부분은 순욱선이라고 하고요. 이 순욱선에서 시접이 바깥쪽으로 가게 신으셔야 좌우가 맞습니다. 시접이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 버선, 왼쪽으로 가 있으면 왼쪽 버선이 됩니다. 또한 이 순욱선이 정 가운데가 아닌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위치하도록 신으셔야 좀 더 예쁜 버선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속치마를 입으시고 난 다음에는 치마를 입습니다. 치마는 요즘 조끼 허리 형태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개발되어 있고요. 여밈은 이 방향은 유행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왼쪽으로 자락이 오도록 입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자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락을 오른쪽 진동선으로 빼내어서 여며서 내 허리에 맞게끔, 내 가슴에 맞게끔 앞에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가슴이 부분이 볼록하기 때문에 치마는 자꾸 뒤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치마를 입으신 다음 앞으로 당겨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위에는 속적삼을 입으셔야 하는데요. 속적삼의 기능은 땀이 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흡수해주는 역할입니다. 적삼입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점 더 몸에 꼭 맞게끔 저고리를 입게 됨에 따라서 이 속적삼을 입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실루엣을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봄, 가을용 옷감이라든가 여름용 옷감에는 속적삼을 착용하지 않고 가을, 겨울용 옷감인 명주나 이런 단 종류에서 속적삼을 착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맞춤 속적삼이고요. 요거는 나의 품과 그다음에 저고리 길이와 화장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이제 기성 속적삼의 경우에는 품과 저고리 길이와 그다음에 화장의 길이가 나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실루엣을 오히려 많이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성 속적삼은 착용하지 않으시는 편이 더 예쁜 실루엣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치마를 입으시고 위에 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자, 저고리를 입으신 다음에는 요 어깨 라인이 앞쪽으로 오게끔 당겨주시고 남는 만큼 양 목점에서 겨드랑이 점까지 이렇게 다 들을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고리 자체가 평면으로 재단이 되다 보니까 입체인 몸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맵시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목고름 매시는데 자, 이쪽은 짧은 고름, 이쪽은 긴 고름입니다. 이 고름과 동정은 디자인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래 조선시대의 이 고름 부분은 작은 끈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저고리가 점점점 웨이화되고, 그러니까 겉옷화되고, 그리고 예복화되면서 점점 확장이 되었습니다. 넓고 길어졌고요. 요즘은 유행이 조금은 좁고 다시 짧아졌습니다. 또 디자인에 따라서 거의 끈 형태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짧은 고름을 위쪽으로 하셔서 매듭을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긴 고름이 남았는데요. 긴 고름을 이렇게 골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요 짧은 고름을 한번 돌려서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빼줍니다. 남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깃과 고름과 끝동 부분에 자주색을 댄 것을 회장저고리, 지금 요거는 반회장 저고리인데요. 견마기 부분에 회장이 덧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회장 저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회장 저고리는 예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녹의 홍상입니다. 신부의 혼례복으로 입혀지기도 했지요. 자, 그리고 요즘 사철 깨끼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깨끼라고 하는 용어는 바느질 방법이지 어떤 옷감의 종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철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옷감의 종류는 여름용, 그리고 춘추용, 그리고 겨울용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봄, 가을용, 그러니까 춘추용입니다. 춘추용을 아주 더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두루두루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는 용어는 춘추용입니다. 전통 한복 바느질은 지금 보시면 옷감과 옷감 사이를 이어주는 부분을 솔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솔기 부분을 양쪽을 잇기 위한 여유 분량을 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솔기 부분을 원래는 많은 여유분을 둬서 바느질하는 것이 전통 바느질법이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옷감이 더 얇아지고 몸에 피트하게 그렇게 입다 보니까 이 시접 부분을 아주 작게 바느질하는, 거의 시접 부분이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mm만큼 해서 만든 부분을 이런 바느질 방법을 깨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춘추용 같은 경우는 깨끼 바느질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뒤에 보고 계시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은 겨울용입니다. 이걸 보통 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단이라고 하는 용어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양복, 양말. 양복은 서양의 옷, 양말, 서양의 버선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단이라고 얘기하면 서양의 단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 옷감은 단, 무늬에 따라서 보상화문이 있다 그러면 보상화문 단, 연화문이 있다 그러면 연화문 단,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이런 단이라든가 아니면 명주 같은 종류는 시접을 많이 두어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바느질방에서 보통 용어를 물겹 바느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부분들은 깨끼 바느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옷감의 명칭이 아니라 바느질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또 녹의 홍상이지만 저기 뒤편에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옷을 보시면 노랑저고리의 분홍치마입니다. 보통 노랑저고리의 분홍치마는 결혼 전에 미혼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던 색상이고요. 기혼이 되면 연두저고리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여성들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위에다 무언가를 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말, 그러니까 갑오경장 때 모든 의복을 간소화함에 따라서 여자들 치마 저고리 그 자체도 예복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와는 달리 여자들이 치마 저고리 자체로 그 옷이 완성되지만 그래도 겨울용 방한용으로 두루마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전통 두루마기에 손수로 장식을 한 것입니다. 이 전통 두루마기 형태로서 요거는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까지도 품위에 손색이 없이 착용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인 반면에 옷고름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서 한복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뒤편에 보고 계시는 요거는 이제 개량 두루마기입니다. 사실 개량이라고 하는 말을 한복에 붙이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량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에 나쁜 것을 고친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좀 한복이 나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대신에 변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이제 개량이라는 말 쓰게 되는데요. 지금 저기 보고 계시는 것은 개량 두루마기는 깃이 달려 있지 않고 옷고름이 없이 편리하게 좀 활동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한복이 익숙지 않다든가 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간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두루마기에
이런 다양한 여성용 쓰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뒤에 댕기가 들여져 있는 아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화기 때 여성들의 쪽머리가 좀 더 정착이 됨에 따라서 이런 쓰개류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아얌의 손수가 놓여진 형태입니다. 자, 잠깐만 뒤로 돌아주시면 뒤에 이렇게 댕기가 늘여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보석을 장식을 하였습니다. 자, 또 다른 아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얌은 장식용이지 방한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방한용으로서는 이런 털을 단 아얌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잠깐만 뒤를 돌아주시면 뒤에 호박이라든가 이런 보석을 장식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여성용 방한용 쓰개입니다. 이 안에는 털이 달려 있고요. 지금 잠깐 옆으로 보시면 이 부분을 볼기라고 해서 볼 부분을 가려주게 됩니다. 이 볼기가 달려있는 것은 풍차라고 하고요. 이 볼기가 없이 내려오는 부분을 남바위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쓰개가 조선시대 말 개화기 때 발달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조바위라고 합니다. 이건 아까 어린아이들이 쓰던 것과 같은 형태로 크기가 좀 더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손수 장식을 하실 수도 있고 금박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이 쓰여졌던 쓰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 일상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자는 치마 저고리만으로도 완성된 형태이고요. 여기에 방한용으로서 두루마기까지 갇혀있는 방법, 그리고 여성용 쓰개, 다양한 모습을 보셨습니다.